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진료해온 74세 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대상포진이 왜 생기는지, 백신은 꼭 맞아야 하는지, 신경통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수두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한 번 걸린 대상포진이 재발도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의문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영상에 달려 있습니다.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일부 대상포진의 원인 잠든 바이러스의 부활. 대상포진은 우리가 흔히 피부에 띠처럼 생기는 물집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어릴 적 수두를 알았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수두를 일으킨 바로 그 바이러스,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척수 근처의 감각신경절 속에 조용히 숨어 평생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건강할 땐 얌전히 있던 이 바이러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활동을 시작한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퍼지며 피부로 나오고 그 결과가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T세포를 중심으로 한 세포성 면역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만성질환, 항암 치료 등 다양한 요인이 면역 체계를 흔들 때 이 바이러스는 다시 살아나서 신경을 타고 이동하고 피부의 발진과 수포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남깁니다. 이부 예방접종의 효과와 부작용 재발보다 예방이 먼저다. 많은 분들이 이미 수두를 알았는데 또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그 답이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백신인 싱그릭스는 불활성 백신으로 2차례 접종을 통해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률을 90% 이상 줄이고 신경통 등 합병증 발생도 현저히 낮춥니다. 물론 모든 백신이 그렇듯이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접종 부위에 뻐근함이나 발적, 가벼운 미열, 두통, 피로감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2일, 3일 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은 드물며 예방 효과를 생각하면 백신의 이점은 매우 큽니다. 예방접종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통을 줄이는 선투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삼부 후유증과 신경통 피부병이 아닌 신경병. 대상포진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피부에 수포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바로 후유증, 특히 신경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병변이 다 낫고 나서도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지속되는 바늘로 찌르듯 아프고 옷깃만 스쳐도 화끈거리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 고령자일수록 발생률과 지속기간이 높아집니다. 대상포진 초기부터 바이러스는 단순히 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 자체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신경이 손상되면서 그 후유증이 남는 것입니다. 치료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같은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 계열 약물, 진통 패치 등으로 조절하게 되며 물리치료나 혼혈요법, 침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제대로 진단받고 72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조기 치료가 예후를 결정합니다. 사부 수두와 대상포진의 차이, 그리고 전염성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지만 그 경로와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두는 처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생기는 질환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고 전신에 퍼지는 가려운 수포와 고열이 특징입니다. 주로 어린 시절 한 번 앓고 지나가는 병이죠. 반면 대상포진은 이미 감염되었던 바이러스가 몸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재활성화되며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단 수포 안의 체액을 통해 수두에 걸린 적 없는 사람이 접촉할 경우 그 사람은 수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대상포진은 대상포진으로 전염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수두를 퍼뜨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유아, 면역저하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라면 수포를 반드시 덮고 개인 물품은 철저히 구분해서 써야 하며 손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오부 재발 가능성과 관리 전략. 많은 환자분들이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상포진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발률은 평균 510% 정도로 보고되며 면역저하 상태이거나 당뇨, 암 치료 중이었던 환자들은 20%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문제는 재발했을 때 통증이 더 심하거나 첫 발병 때보다 더 넓은 부위에 퍼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신경 손상이 반복되면서 회복도 느려지고 후유증도 길어집니다. 따라서 한 번 앓은 분일수록 반드시 예방접종을 고려하셔야 하며 꾸준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앓았더라도 백신 접종은 가능합니다. 미국 CDC에서도 첫 발병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육부 대상포진과 식습관 영양의 관계. 면역은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과 직결되는 질환인 만큼 식습관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이나 키위, 브로콜리, 그리고 엽산과 아연이 풍부한 녹색잎 채소와 콩류는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생선이나 견과류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알코올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 발병 전후에는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따뜻한 음식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회복을 도와주며 특히 수포가 심할 때는 몸 안에 열이 오르지 않도록 염분과 자극적인 음식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백신 효과를 높이고 발병 시 회복을 빠르게 하며 재발 방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팔부 가족 간 생활수칙 전염은 드물지만 주의는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전염력이 낮지만 수포의 체액을 통해 수두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생활에서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에 임산부, 유아, 수두를 앓은 적 없는 성인이 있다면 수포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옷이나 거즈로 덮어야 하고 수건이나 베개, 침구 등은 따로 사용하며 손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대상포진 환자 스스로도 수포 부위를 손으로 만진 후 눈, 입, 코 등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접촉이 잦은 가족 구성원은 수두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면역저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의 생활 공간을 자주 소독하고 공동 식사 시에도 식기 구분을 권장합니다. 구부 백신 종류 비교. 싱그릭스와 조스타박스의 차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백신인 조스타박스, 둘째는 불활성 단백질 백신인 싱그릭스입니다. 조스타박스는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면역저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으며 예방 효과도 싱그릭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반면 싱그릭스는 두 차례 접종해야 하지만 예방 효과는 90% 이상이며 면역저하자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CDC 기준으로도 조스타박스는 더 이상 권장되지 않으며 싱그릭스를 기본 접종 백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접종 시기는 50세 이후 또는 이전에 대상포진을 앓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싱그릭스를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백신을 선택할 때는 나이, 기저질환 유무, 면역 상태를 함께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부 대상포진과 생활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이 면역을 만든다. 대상포진은 결국 면역력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생활이 무너지면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수면은 면역을 복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하루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이 신체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며 명상이나 산책, 심호흡, 일기쓰기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실내 스트레칭 등 저강도 활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대상포진 예방의 핵심은 삶의 리듬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11부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을 위한 특별관리법. 장기 이식 환자, 항암 치료 중인 환자,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일반 대상포진 환자보다 훨씬 더 높은 발병 위험과 재발률을 가집니다. 이들은 대상포진이 단순 피부질환이 아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 질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 예방접종과 발병 시 빠른 항바이러스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면역 억제 상태에서는 백신 종류도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생백신인 조스타박스는 금기이고 불활성 백신인 싱그릭스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면역 저하자는 발병 시 증상이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전신으로 퍼지는 이례적인 양상도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포진 의심 시 자가 대기하지 말고 즉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2부 연령대별 대상포진 관리 전략. 50대에는 면역력 저하가 서서히 시작되며 스트레스나 과로가 누적되면 대상포진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60대에는 이미 세포성 면역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합니다. 70대 이상은 단순 발병을 넘어서 신경통이 장기화되고 회복력이 떨어져 후유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발 예방과 일상관리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연령대에 따라 백신 접종 시기, 운동 강도, 영양소 섭취 전략 등을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부 당뇨병 환자와 대상포진. 당뇨병은 대표적인 면역저하 질환 중 하나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수록 바이러스성 감염에 취약해지고 대상포진 발병률과 후유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특히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신경 손상이 쉽게 발생하여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치료 반응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과 함께 백신 접종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백신 접종 전후 혈당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부작용과 감염을 예방하고 대상포진 발병 시에는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혈당 안정화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부 의료 종사자와 요양시설을 위한 대상포진 감염관리 가이드. 요양원, 실버타운, 병원 등에서 대상포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가족보호자들은 감염 경로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지침을 익혀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공기 전염은 되지 않지만 수포의 체액이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상처 부위를 항상 덮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간호시 일회용 장갑 사용, 수건 씻기 구분, 상처 부위별 드레싱 교체 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환자 본인의 위생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고위험 시설에서는 사전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며 접종 이력이 없는 요양보호사와 직원에게도 싱그릭스 접종을 권장합니다.
15부 대상포진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연관성.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대상포진 환자가 발병 후 수개월 이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단지 피부나 신경을 넘어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전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역학적 연관성에 기반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고위험군 대상포진은 이런 혈관계 질환의 유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통해 간접적인 심혈관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단지 대상포진 예방을 넘어 전신 건강의 일부로 예방접종을 인식해야 합니다. 16부 피부 회복과 2차 감염 예방. 대상포진의 수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마르지만 이 과정에서 세균이 침입할 경우 2차 감염으로 농포, 궤양, 심한 경우 봉화지겸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과 흉터 형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상처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차례 미온수로 세안하거나 샤워하고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말린 후 항생제 연고 또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회복을 돕습니다. 손톱으로 긁지 않도록 하고 수포가 터졌을 경우 즉시 드레싱 교체와 함께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하며 흉터 관리에는 실리콘 겔 제품이나 재생크림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7부 대상포진 자가 진단 가이드와 조기 대응. 많은 환자들이 대상포진 초기 증상을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부 트러블로 오인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포진의 특징은 통증이 발진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웃기 시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거나 한쪽 몸에 유독 쑤시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있고 며칠 후 수포가 한쪽 부위에 띠 모양으로 생긴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경우 72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로 제공되므로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8부 대상포진과 수면, 면역력은 잠들 때 회복된다. 혹시 최근 자주 아프거나 감기 한번 오면 회복이 오래 걸리시진 않습니까? 잠을 잘 못 자고 피로가 쌓이면 대상포진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정도로 여겼던 수면 부족이 실제로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상포진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이라는 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밤사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T세포 면역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대상포진 예방 기능은 밤에 잠들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신체는 염증을 억제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T세포의 이동성과 반응성이 극대화되며 잠복 중인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이 시기에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줄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면역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성인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약 40% 이상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고령자일수록 수면이 얕고 자주 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기지 말고 의도적으로 수면 위생 슬리프 하이진을 지켜야 합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 TV 화면 줄이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수면 환경 조명 소음온도 정비, 카페인과 음주 습관 조절. 이런 기본 습관들이 면역력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수면은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비타민도, 약도,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일 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자고 계신지가 앞으로 대상포진을 막을 수 있을지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19부 폐경기 여성과 대상포진 호르몬 변화가 면역에 미치는 영향.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 중 대상포진을 겪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성의 면역력은 폐경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며 그 중심에는 바로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이 폐경기 여성에게서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 관련 호르몬이 아니라 면역계 전반에 걸쳐 염증 조절, 항산화 작용, 면역세포 조절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폐경이 되면서 이 호르몬이 급감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능력이 약해지고 염증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갱년기 여성은 대상포진 발병률뿐 아니라 신경통이 오래 남는 경향도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안면, 눈 주변, 팔 부위에 걸리는 비율이 높고 발병 후 회복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또한 수면장애, 불안감, 우울감이 함께 겹치면서 면역력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폐경기 전후 여성은 반드시 면역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대상포진 백신 접종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접종 시 통증 민감성이나 피로감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 수분, 휴식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폐경 이후 규칙적인 걷기 운동, 근육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보충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는 몸이 변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면역력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건강 루틴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은 바로 그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대상포진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으며 올바른 관리를 통해 재발도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들으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을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변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만 건강해져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져야 하니까요. 그럼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